안녕하세요. 1년간 박수민 강사님 강의를 수강하고 2023년 전남 유아임용에 초수로 합격한 예비 교사입니다. 이렇게 합격 발표를 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재학생이기에 방학에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고 학기 중에는 학교의 임용고시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듯 제 발표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3월에는 먼저 전체적인 제 공부 방향을 말씀드리면 이 표와 같습니다. 강사님 커리를 따라가되 4월은 실습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해서 잠시 중단한 뒤 5월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 2월은 공부를 막 시작한 때라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사님께서 짜주신 계획표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스터디 카페에 도착한 후 플래너에 강사님께서 주신 계획을 참고하여 하루 공부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가 걸렸는데요. 이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고 또 일주일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방법으로 일요일 주 1회 주간 계획표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독서대에 종이 테이프로 붙여서 체크하면서 공부했고 수정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수정했습니다. 또 이 평가란에는 부족하다고 느낀 점이나 수정사항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말을 적었습니다. 물론 계획표대로 완벽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한 영역을 통째로 못하기도 하고 한 영역만 하다가 하루가 끝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다음 날 계획표를 조금씩 바꾸어 갔습니다. 그리고 짬을 내어서 틈틈이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갔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다 보니 점점 암기량이 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방법은 문풀반 전까지 계속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지복습 방법입니다. 저는 1월부터 바로 백지복습, 즉 암기를 했습니다. 먼저 암기가 되어야 이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백지복습 방법은 이 표와 같이 영역별로 개요도를 만들고 백지노트에 생각나는 것을 모두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요도는 태블릿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고 또 틀린 것은 태블릿에 발을 정자로 표시했습니다. 이게 제가 활용한 개요도인데요. 여기에 표시된 발을 정자는 시험 한 달 전부터 표시했습니다. 이 백지복습이 저를 합격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험 전날까지 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백지복습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백지복습을 할 때 뭐뭐는 뭐뭐하다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는 문장을 모두 적었는데요. 이 때문에 시간이 정말 더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점차 암기가 되면서 키워드만 적어도 머릿속으로 문장이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발을 정자로 표시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을 더 공부해야 하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백지복습 팁을 알려드리면 강의를 들으면서 강사님의 말씀을 모조리 빼곡하게 교재에 적습니다. 둘째, 교재의 진도 부분을 다시 읽어보며 이해하고 외우고 개요도를 작성합니다. 개요도를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소영역 개요도를 먼저 작성합니다. 소영역은 먼저 처음부터 태블릿에 적는 것이 아니라
노트에 제가 보기 편한 방법으로 적고, 이 소 영역들이 여러 가지 모였을 때 대영역을 태블릿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네, 한 영역의 암기가 끝난 후 노트북으로 깔끔하게 개요도를 작성하고, 이것들을 누적 암기해서 틀린 것, 잘 모르는 것을 표시하면서 계속해서 누적 암기했습니다. 또한 기출 빈도를 분석하여 형광펜으로 표시했는데요. 저는 노란색부터 빨간색까지 진한 색일수록 자주 출제되었다고 표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출 암기 방법입니다. 저는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출만큼 확실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재 맨 앞에 있는 기출 분석표를 활용해서 교재에 언제, 어떤 문장으로 기출되었는지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기출 문제는 교재에 모조리 이렇게 적으면서 암기했습니다. 특히 정의나 개념은 무조건 기출로 외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개요도에도 형광펜으로 기출 빈도를 표시하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거는 제가 백지복습을 한 방법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보다는 정말 문장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저만의 문장으로 요약본으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법 방법인데요. 저는 법 암기는 교수님의 커리를 따라서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1월에 밴드 스터디를 통해 암기했는데요. 법 주간 암기 계획을 세운 뒤 하루에 한 문제씩 법 빈칸 뚫기 문제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1, 2월에 꼼꼼히 암기를 해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했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저희가 올려놓은 법 문제를 보면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법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시문입니다. 저는 본격적인 임용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노래로 대부분의 고시문을 암기한 상태였습니다. 등하굣길에 매일 고시문송을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바로 매일 한 영역씩 백지 쓰기를 진행했습니다. 고시문 백지 쓰기 역시 시험 전날까지 계속했습니다. 고시문을 손으로 쓰기도 하고 노트북으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문풀반 때부터는 이틀로 부분을 나누어서 일주일의 전 영역을 2회에서 3회 정도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시리입니다. 저는 해시리는 강사님께서 짜주신 계획표가 너무 좋아서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해시리를 매일 정해진 부분을 읽으면서 강사님께서 강조하신 부분과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입모양으로 여러 번 외우기도 하고 쓰기도 하며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해시리가 완벽하게 다 외워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익숙해지는 것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4월에서 6월입니다. 저는 4월 한 달간 교육 실습이 있었고 3월 마지막 주에는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첫째 날, 둘째 날은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격리 기간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실습 첫째 날, 4월 4일 월요일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날 올라온 4월 첫 주 모든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실습 기간 중에는 도저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유아 교사로서 배워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충실히 하자고 생각하며 실습에 임했습니다. 실습이 끝난 후 일주일간은 밀린 강의를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이때는 복습은 하지 못하고 밀린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데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강의를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암기하지 못한 사회관계와 의사소통 때문에 저는 힘들었는데요. 이것들은 틈틈이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논술은 예외로 밀린 것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기본 커리큘럼대로 강의를 수강해 나갔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논술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하루에 한 편을 필사했으나 나중에 익숙해지면서는 제 생각을 하루에 한 편씩 작성했습니다. 암기 시간 절약 팁을 드리자면 첫째는 부족한 개념과 정의를 메모지에 써서 책상 등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둡니다. 이때 포스트잇으로 하기보다는 떡 메모지로 해서 접착력이 없는 걸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틈날 때마다 그것들을 보고 입모양으로 읽으면서 암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외운 개념들은 4등분으로 접고 뒷면에 제목을 적고 지퍼백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곡차곡 모인 메모지들을 밥 먹으면서 쉬는 시간에 산책하면서 등 즐겁게 친구와 퀴즈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7월에서 8월입니다. 저는 이때 여름방학이 시작되어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한 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누적 복습을 해나가고 문제풀이 커리를 따라갔습니다. 더불어 문제풀이 문항 중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재에 붙여 함께 암기했습니다. 또 강사님께서 주시는 추가 자료들도 교재에 붙여서 백지 복습을 채점할 때마다 계속해서 읽어 나갔습니다. 저는 안전을 여름방학에 동요를 활용해서 암기했는데요. 이 사진처럼 제가 잘 아는 동요를 개사해서 이동 시간에 부르고 다니기도 하고 또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듣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부터 정의쓰기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박수민 강사님 카페에서 발견해서 들어갔고 매일 조원끼리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고 답하는 카톡 스터디였습니다. 하루에 영역 하나를 한 개씩 정해서 나누어서 일주일에 전 영역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스터디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암기하시는지 보며 제 답안을 정리하기도 하고 한 번 틀린 문제는 다시 잊지 않게 되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모르는 분들과 진행하니 긴장감도 느껴져서 시험 대비에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터디는 시험 3일 전까지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8월에서 11월입니다. 개강을 한 8월 중순부터는 저는 새벽 5시 30분에 기상했습니다. 6시까지 학교에 도착했는데 저는 이때 아침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냉동 컵밥을 대량 주문해서 하루에 하나씩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이동하면서 먹었습니다. 또 저는 학교 수업이 있어서 수업에 따라 달라졌으나 대략적인 공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상한 후 이동해서 해실이 법, 스터디 범위를 암기하고 문제내기 스터디를 하고 영역, 논술, 그 다음에 논술 채점, 영역 2, 저녁 식사, 영역 2, 개각, 인출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2주의 전 영역을 돌리는 방법으로 시험 2주 전까지 반복했습니다. 이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수기가 아닌 노트북 타이핑으로 백지 복습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모이니 16장 정도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를 시험날 활용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에 개각 인출이란 위에 영역이 개론이었다면 이때 인출은 강론을 했고 또 모의고사 오답은 식사 시간 등을 활용해서 암기했습니다. 오답 노트는 무엇을 틀렸는지 키워드만 작은 노트에 처음에는 적었었는데 저는 이거를 잘 보지 않게 되어서 나중에는 모의고사 답지에 다 표시해서 모의고사 답지만 들고 다니면서 식사 시간에 외웠습니다. 그리고 시험 2주 전부터는 일주일에 전 영역을 돌리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키워드만 적어도 전체 문장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노트북에 키워드만 적거나 개요도를 보며 입으로 인출했습니다. 논술도 매일 한 편씩 작성하고 채점하고 암기하는 방법을 시험 전날까지 반복했습니다. 다음으로 2차 준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험이 끝난 후 일주일 동안은 잠도 푹 자고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박수민 강사님 2차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사님의 진도를 따라가며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1차 발표 전까지 수업 하나, 면접 하나씩 한 뒤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감도 잡히지 않고 제 머릿속에 틀도 없었기 때문에 모범 답안을 달달 외우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후회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울지라도 직접 생각한 뒤 또는 즉석에서 바로 해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모범 답안은 스터디가 끝난 후 내 답안과 비교해보며 의미 있는 문장들을 외우고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결과 발표 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차 합격 후의 기쁨은 1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부족한데 3주 안에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까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성실함은 빛을 발합니다. 제가 공부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친구 한 명과 스터디를 주 7회 매일 진행했습니다. 이때부터 면접과 수업 실현을 실제 시험과 같이 시간을 재고 구상하고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면접 하나, 수업 하나, 면접 둘, 수업 둘, 그 다음에 면접 즉답형 퀴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3번째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했고요. 다시 저녁 식사 이후에는 면접과 수업 개인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면접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기출 문제들을 분석하여 주로 나오는 유형을 나누고 이 유형별로 만능 답안을 만들어 암기했습니다. 이렇게 암기하니 어떤 유형이 나와도 즉석에서 답할 수 있는 만능 틀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중이란 타인을 그 있는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라고 암기했는데요. 이는 검색해서 백과사전을 활용하거나 모범 답안을 활용했습니다. 또 면접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은 매일 친구와 이렇게 즉답형 퀴즈, 즉 핑퐁 퀴즈를 한 것입니다. 친구와 유형별로 나누어 매일 예상 질문을 뽑아와서 주머니에 넣고 섞은 뒤 번갈아 가며 문제를 뽑고 답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즉답형뿐만 아니라 구상형 답안을 재빠르게 생각해내는 것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업 실현입니다. 수업 실현 역시 유형을 나누어 매일 2-3문제씩 연습했습니다. 수업도 만능 틀을 유형별로 정리하며 암기했습니다. 이번에 기출된 요리를 예로 들자면 표와 같습니다. 이렇게 수업 유형별로 틀을 외워둔 덕분에 나중에는 7-8분 안에 수업 구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장에 가서도 10분 안에 전체적인 틀을 구상하고 문제지를 다시 꼼꼼하게 읽으면서 꼭 해야 하는 발문 등을 문제지 옆에 적었습니다. 수업 실현 문제지는 총 2장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문제와 조건들이 있고 다음 장에는 구상할 수 있는 여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첫 장에 모두 구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조건들을 빠뜨리지 않고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문제가 있는 첫 장에 모두 구성하고 매트에 앉아서 바닥에 문제지를 펼쳐두고 살짝씩 보면서 수업을 실현했습니다. 또 평가원은 조건이 정말 중요하다고 들어 조건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채우고 자연스럽게 진행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를 연습하기 위해 주어진 문제에 여러 조건을 더 추가하여 연습하였습니다. 이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장애 통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관련 책을 읽고 유튜브로 간단한 수화도 배웠습니다. 또 저는 샤워할 때 유튜브로 금쪽 같은 내 새끼, EBS 육아학교 등 문제행동 지도와 관련된 영상을 보며 문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2차 만점 팁을 드리면 면접에서는 기출 유형별 만능 틀을 정리해서 암기하고 즉답형을 하루에 20문제 이상씩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 공부 시간에 진행했고요. 밝고 씩씩하고 겸손하고 예의 있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에서는 역시 만능 틀을 정리해서 암기했고 도입 노래, 정리 노래, 약속 노래 등을 활용했습니다. 도입 노래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면 바다반 친구들 앉았나요? 선생님 보이면 하트 해요. 오늘도 즐거운 바다반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평가원은 또 조건이 매우 중요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추가해서 연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 유아, 호남 연령, 학부모 공개 수업 등 이런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밝고 예의 있는 태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수면 및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많이 고민했던 2차 제 헤어스타일과 복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접 때는 이렇게 승무원 머리를 했고, 그리고 수업 실현 때는 반묶음 머리, 그리고 면접과 수업 실현 모두 이렇게 밝은 베이지 톤의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수면 및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체력은 모든 공부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3학년 여름방학부터 4학년 2월 때까지 헬스장을 다니면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에도 오전 6시 반부터 8시까지 운동을 하고 스터디 카페에 앉았습니다. 저는 코로나에 걸린 첫째 날, 둘째 날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공부를 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비타민도 매일 잘 챙겨 먹고 물도 많이 마시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취를 하니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기 중에는 거의 삼시세끼를 똑같이 먹었습니다. 아침에 냉동컵밥, 점심에는 학교 식당, 저녁에는 탄단지를 챙겨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면 관리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공부할 양은 많고 잠은 계속 오고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커피를 꼭 마셨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 후 10분 정도는 책상에 엎드려서 낮잠을 잤습니다. 쪽잠 알람 어플을 활용하면 이어폰에서 알람 소리가 들리니까 독서실 같이 조용한 공간에서도 정해진 시간 동안만 낮잠을 잘 수 있습니다. 또 자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잠이 오면 이런 스탠드 책상에 서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7시 이전에 집에 가서 푹 잤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극복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나 공부하는 1년 동안 평생 겪지 않았던 아토피가 온몸에 퍼지고 엉덩이에는 땀띠가 나고 머리카락은 얇아지고 탈모가 생겼습니다. 살도 많이 찌고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겹고 제가 인격이 없고 공부하는 기계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과정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저를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좋아하는 음악은 언제 들어도 좋았고 맛있는 음식은 항상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주변 사람과 애정을 나누다 보면 임용이라는 커다란 파도 안에서도 즐거움을 느끼는 멋진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라도 이런 나 정말 멋진걸? 이라고 생각하며 저 자신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재학생 초수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저희 학교는 4월 실습과 더불어 2학기 내내 참여 실습, 사후 실습 등 주 1에서 2회 부속 유치원에 가야 할 날이 많았습니다. 또 저는 욕심이 있어서 학교 시험, 과제, 졸업 교구 등 이런 것도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어서 틈틈이 학교 공부와 병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제나 졸업 교구를 만들 때에는 제가 녹음한 임용송을 듣거나 아니면은 해실이 암기한 것을 녹음해서 듣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 유치원에 갔다 온 날에는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서 암기보다는 논술 작성, 요약본 작성, 정의 암기 등 비교적 머리를 많이 쓰지 않는 공부를 했습니다. 또 저는 입학할 때부터 임용 합격이 목표였기에 1학년 때부터 학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임용의 학교 성적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나에게 잘 맞는 공부 방법도 알게 되고 개강론의 전체적인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서 발표할 기회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2차 만점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긴장을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모의 수업, 조별 발표 등 모두 임용 2차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1년은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면 저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1년 전과 지금의 저는 정말 다른 사람입니다. 저 자신을 돌보는 방법과 현재를 즐기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의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더 성장했음을 잊지 않고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박수민 강사님께서 임용의 생활화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요 대신에 제가 녹음한 고시문송, 안전송 등을 듣고 샤워하면서는 문제행동 방법을 생각하고 또 밥 먹을 때는 친구와 퀴즈를 내거나 놀이사례집을 읽었습니다. 물론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응원의 말을 가득 담긴 노래 한 곡을 골라 필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또 길을 걸을 때 임용과 관련된 문구가 보이면 이거 하면서 인출했습니다. 끝까지 끝은 아니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이자 문구입니다. 힘들 때마다 끝까지 끝은 아니야.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어. 나는 합격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것이 말은 씨가 된다 권법입니다. 정말 말은 씨가 됩니다. 일부러라도 나는 합격한다고 크게 외쳐보세요. 정말 힘이 있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과정이 때로는 외롭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책상과 나, 책만 있다고 느껴진 적도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땐 더욱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박수민 강사님, 주변의 친구들, 합격하신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박수민 강사님의 다정하고 꼼꼼한 말씀, 친구들의 응원 한마디, 가족의 포옹 한 번을 느끼면서 어려움을 극복했고 다시 공부 방향을 잡아 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생길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의 분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충실히 해내다 보면 어느새 합격이라는 목표에 달성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